안녕하세요. 다큐멘터리 하얀 코끼리 제작을 맡은 오주홍 오미래입니다. 옛날 태국에서는 왕이 마음에 들지 않는 신하에게 하얀 코끼리를 하사하곤 했습니다. 당시 하얀 코끼리는 신성한 동물로 여겨져 귀하게 키워야 했는데요. 따라서 코끼리를 함부로 노동에 활용할 수도 없었고 사료비 등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파산까지 이르는 신하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 처치곤란한 애물단지는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목욕탕 굴뚝입니다. 도시가스 보편화로 목욕탕 굴뚝은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있지만 철거 비용 등의 이유로 사라지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목욕탕 폐굴뚝이 사라지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고 철거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아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 굴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무심코 지나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린 시절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공중전화를 이용해 본 것이 언제인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대부분 공중전화를 이용해 본 기억이 있더라도 그게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우리는 공중전화와 같이 쓰임을 잃었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것들을 종종 마주하게 됩니다. 이 물건들은 분명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지만 다른 편리한 것들로 대체되거나 활용도가 떨어지면서 점점 보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필요가 없어졌지만 사라지지 못하고 우리 주변에 머물고 있는 것이 또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바로 도심 가운데 우뚝 솟아있는 목욕탕 굴뚝입니다. 우리는 오며 가며 목욕탕 굴뚝을 흔히 볼 수 있지만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은 최근 몇 년간 본 기억이 없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목욕탕에서 물을 따뜻하게 데우기 위해 나무와 같은 땔감이나 선박의 연료인 벙커시유를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연이 너무나 심각해 문제가 되자 목욕탕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20m 이상 굴뚝을 설치하는 것이 의무가 됐습니다. 굴뚝을 세우지 않으면 정부에서 목욕탕 허가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우후죽순 목욕탕 굴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LNG나 가스보일러 기술이 보편화됐죠. 따라서 불을 지피지 않아도 물을 데울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상 이제는 하늘 위로 우뚝 솟아 목욕탕의 위치를 알리기 위한 홍보 목적이 아니라면 존재 이유는 없는 셈입니다. 목욕탕 굴뚝에 대해 깊게 알아보기 위해 전국 곳곳의 목욕탕 굴뚝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목욕탕은 폐업했지만 굴뚝은 철거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곳들도 쉽게 찾을 수 있었는데요. 노후화도 꽤 많이 진행된 모습이었습니다. 콘크리트가 갈라지는 것은 물론이고 이미 부서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뾰족하게 튀어나온 철근도 보였는데 가까이서 보니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지나 철거되지도 못한 채 도심에 남아있는 굴뚝. (1990년대) 후반 가스보일러가 대중화되기 전에 설치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최소 20년 이상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울산시에 설치된 목욕탕 굴뚝 중 하나는 1959년에 설치돼 60년 이상 된 굴뚝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굴뚝의 안전성을 시험이라도 하는 듯 우리나라에는 주기적으로 매서운 자연재해들이 찾아오곤 합니다. 초강력 태풍 매미가 우리나라 쪽 경주 부근에서 두 차례에 걸쳐 강한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남부지방에 내린 폭우로 농경지 침수와 도로 유실 태풍 등 차바를 가장 먼저 맞았던 제주는 기록적인 강풍과 물폭탄을 동시에 맞았습니다. 그동안 이 자연재해들이 준 수많은 피해를 겨우 이겨낸 목욕탕 굴뚝이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안전망을 좁혀오고 있는 건 아닐지 불안감을 떨쳐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014년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는데요. 당시 건축법 시행규칙 제41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 신고 이후 3년마다 유지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해당 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재로서는 목욕탕 굴뚝 안전 유지보수 점검에 대한 법은 부재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쓰임을 잃은 이 굴뚝이 철거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목욕탕업 관련 종사자들은 굴뚝 철거 허가 절차가 까다로운 것보다 더 골치 아픈 것이 바로 수천만 원을 웃도는 부담스러운 철거 비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목욕탕 굴뚝 철거 과정을 들여다볼까요? 목욕탕 굴뚝을 철거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욕탕 굴뚝을 단별로 잘라 넓은 공간으로 끌어내리고 잘게 부수어 처리하는 중장비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중장비와 굴뚝에 올라가 굴뚝을 구간별로 자를 현장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또 중장비가 드나들고 잘린 굴뚝을 내려놓을 넓은 공간도 필요하기에 굴뚝 주변의 공간이 여유로운 경우에 주로 쓰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중장비를 동원하기 힘들 정도로 빽빽하게 들어선 건물 사이에 굴뚝이 있다면 이 방법으로는 철거가 어려울 텐데요. 이때 이용하는 방법은 사람이 굴뚝 꼭대기까지 직접 올라가 일일이 굴뚝을 부수며 철거하는 방법입니다. 철거 과정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이 모든 공사를 해내기 위해서는 중장비 운임료, 인건비 등 지출될 돈이 한두 푼이 아닌데요. 목욕탕 업주들은 이렇게 나가는 돈이 수천만 원 수준이라 철거를 진행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굴뚝이 이제 그거 한 단이 1m예요. 그 한 단을 제거하는 데가 100마리 이상 들어요. 근데 그 제거하는 비용만 드는 건 아니잖아요. 사람 인건비를 또 줘야 되잖아. 그럼 그 인건비 주고 그다음 쓰레기도 버려야 되거든. 그러면 비용이 막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내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지원을 해주기가 명분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몇 천만 원 그냥 후딱 나가는 거예요. 금이 가고 노후가 된 거는 페인트 칠만 해갖고 되는 건 아니더라고. 나도 내가 작년에 했거든. 전부 다 중간중간에 보면 철 이거 밴드 같은 거 있죠. 굴뚝에도 밴드를 해요. 밴드 그거를 하고 그 다음에 페인트 칠한 거예요. 아 저걸 다 부수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이제 돈을 적게 드는 방법. 철거 비용에 부담을 느낀 업주들이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새롭게 페인트 칠을 하거나 굴뚝의 구간별로 철판띠를 둘러 보강하는 등의 임시 조치뿐입니다. 지자체의 입장도 곤란하기는 마찬가지인데요. 어쨌거나 굴뚝은 개인의 소유물 영역이므로 지원 범주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현재로서는 업주들이 굴뚝을 철거해야 할 의무도 없고 나라에서는 철거를 명령할 명분도 없는 난처한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 목욕탕 굴뚝에 대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위협이 부각되자 각 지자체들이 노후 굴뚝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중 목욕탕 노후 굴뚝 철거비 지원 첫 발을 뗀 것은 경상남도. 경상남도는 2022년부터 높이 6m 이상 및 20년 이상 경과한 목욕탕 노후 굴뚝을 철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난 한 해 동안 창원시, 합천군, 자천시 등 지역에 총 3억 8,600만 원을 지원하는가 하면 올해는 총 40개소 철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시나 제주 등에서 지원 및 지원을 위한 현황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목욕탕 노후 굴뚝 철거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는 목욕탕 업주들로부터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루빨리 안전점검들을 통한 실태 파악과 철거 지원 방안 마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제도적 지원도 필요해 보입니다. 어린 시절 목욕탕에 대한 어떤 기억을 가지고 있나요? 목욕탕 안을 가득 메운 수증기의 따뜻한 냄새, 수영장만큼이나 넓게 느껴졌던 냉탕에서의 물장구, 목욕탕을 나와 마시던 바나나 우유의 시원함, 주말의 화창한 햇살과 동네 어른들의 나지막한 이야기 소리까지 기억해내려 한다면 모두 어린 시절의 상징과도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어른이 된 우리가 이제는 관심과 노력을 갖고 추억을 만들어준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가 추억을 만들어줄 사람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통해 좋은 기억을 물려줘야 하지 않을까요?